미친 거야? 한국에서 무슨 이상한 걸 배워온 거야? 미국 노부부의 분노에 찬 외침이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딸이 한국 여행 후 집을 전부 뜯어고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며칠 뒤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릴 적부터 저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다른 여자아이들이 인형이나 화장품에 관심이 많을 때 저는 스포츠에 푹 빠져 있었죠. 미국 북부의 한 작은 도시에서 자란 저는 겨울이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인 풍경 속에 살았답니다. 집 근처에는 큰 아이스링크가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 작은 제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네요. 처음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게 어색했지만 곧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매일 방과 후면 스케이트를 메고 링크장으로 달려갔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얼음 위에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다른 아이들이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낼 때 저는 피겨 스케이팅을 연습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주니어 선수가 되었어요. 지금은 발목 부상 때문에 선수 생활은 하지 않지만 그 시절의 추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특히 TV에서 처음 김연아 선수를 봤던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완벽한 점프와 스핀 그리고 우아한 백조 같은 몸짓까지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예술작품 같았죠.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한국 방송을 찾아보다가 자연스럽게 K드라마도 보게 됐는데 이게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됐답니다. 드라마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상한 물건 하나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담요처럼 생겼지만 콘센트를 꽂으면 따뜻해지는 전기장판이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했는데 가격은 3만 원 정도였지만 국제 배송비가 제품가보다 더 나왔어요. 그래도 기다리는 동안 너무 설렜답니다. 배송받은 날 바로 침대에 설치했는데 이게 어찌나 따뜻하던지 밖에 나가기가 싫을 만큼 저는 이 전기장판 하나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죠. 이렇게 하나둘씩 한국 문화에 빠져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을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입학 전에 꼭 한번 다녀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드디어 대학 합격 통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학교에 가서 여행 계획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한국을 다녀온 마이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언하더라고요. 한국의 겨울은 내가 알고 있는 추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의 말이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했죠. 미국 최북부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모르는 추위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스케이트를 타며 수없이 많은 시간을 얼음 위에서 보냈는데 한국 추위가 뭐가 더하겠냐는 자만심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최첨단 시설의 인천공항은 시골 공항밖에 모르던 제게 신선한 충격을 줬죠.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입국 심사도 놀랍도록 편리했어요. 그런데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제 폐속까지 파고들었답니다.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추위였어요.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공항을 벗어나는 순간 마이크의 경고가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추위는 단순히 기온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겨울은 제가 알던 그 어떤 계절과도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추위는 제가 곧 경험하게 될 따뜻한 한국 문화의 시작일 뿐이었죠. 인천공항에서 느낀 그 차가운 바람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저의 한국 여행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북부에서 자란 제가 모르는 추위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의 강원도 지역은 러시아 북부만큼이나 추운 곳이더라고요. 그땐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가진 가장 따뜻한 옷이라고 생각했던 고급 다운코트와 머플러를 입고 당당하게 숙소를 나섰답니다. 온라인으로 친해졌던 수민이라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카페에서 수민이를 기다리는 동안 추위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옷을 두껍게 입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자꾸만 떨리더라고요. 드디어 수민이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포옹을 나눴답니다. 온라인으로만 만나다가 처음 본 사이였는데도 어색함이 전혀 없었어요. 김연아 선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학교 생활, 한국 문화, 그리고 우리가 공유했던 추억들까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죠. 수민이는 제가 모르는 김연아 선수의 뒷이야기도 들려주고 제가 궁금해하던 한국의 아이돌 문화도 상세하게 설명해줬어요. 수민이는 저에게 전통차도 주문해주면서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처음 마셔보는 꿀생강차는 추운 날씨에 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것 하나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수민이의 모습에 한국 친구가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뻤답니다. 처음에는 카페 안이 따뜻해서 추위를 잊고 있었는데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특이한 패딩을 입고 다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수민이한테 물어보니 그게 바로 롱패딩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겨울을 이겨내는 특별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민이의 설명을 들으니 더 궁금해졌어요. 밖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입은 옷으로는 도저히 그 칼바람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때 수민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나 선물 준비했는데 같이 가볼래? 라고 했어요.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패딩 매장이었답니다. 한국의 첫 겨울을 잘 보내라고 주는 선물이야. 라며 수민이가 롱패딩을 골라줬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수민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서 거절할 수 없었죠. 그 롱패딩을 입는 순간 제가 알던 겨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따뜻한 요새 안에 있는 것 같았죠. 더 이상 칼바람이 피부를 애지도 않았고 추위 때문에 떨지도 않았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 옷을 선택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갔답니다. 매장을 나와서 우리는 밤늦게까지 명동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이제는 추위가 무섭지 않았거든요. 길거리 음식도 맛보고 화장품 가게도 구경하고 수민이는 제가 모르는 한국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줬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자매처럼 말이에요. 특히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떡볶이, 오뎅, 붕어빵, 호떡까지 하나같이 맛있는 음식들이었죠. 수민이는 이 음식들에 얽힌 자기의 추억도 들려줬어요.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떡볶이 이야기, 중학교 때 처음 맛본 호떡의 감동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마치 그 시절을 함께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서는 한국의 뷰티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수민이는 제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골라주면서 한국 화장품이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지도 설명해줬죠. 쇼핑을 하면서도 우리의 대화는 끊이질 않았어요.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고 문화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간간히 농담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한국어를 조금씩 가르쳐주는 수민이 덕분에 저는 간단한 한국어도 배우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처럼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얼마예요? 이거 주세요 와 같은 물건을 살 때 쓰는 표현까지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단순한 옷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하지만 진짜 특별했던 건 수민이의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한국의 추위는 매섭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정말 따뜻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되었어요.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수민이와 함께 지내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원래 예약했던 숙소를 체크아웃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수민이가 제안을 했죠. 마침 군대에 간 오빠의 방이 비어있으니 자기 집에서 지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수민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됐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는 순간 발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에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라디에이터나 벽난로로 난방을 해서 바닥은 늘 차가웠거든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카펫을 깔고 지내는데 이건 정말 달랐답니다. 따뜻한 바닥 위를 걸을 때마다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수민이한테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바닥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거야? 수민이는 웃으면서 이게 바로 온돌이라고 설명해줬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면서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부엌에서 불을 떼면 그 열기가 방바닥 밑으로 지나가면서 구들장이라는 돌을 데워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었대요. 수민이는 마치 역사 선생님처럼 온돌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삼국시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온돌 구조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북쪽 지방에서 많이 사용됐다면서 이런 난방 방식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반 민가부터 궁궐까지 널리 퍼졌다고 해요. 더 놀라웠던 건 이 시스템이 현대에도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흐르면서 바닥을 데운다고 해요. 이런 난방 방식이 한국인의 생활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대요. 수민이는 온돌의 원리도 상세히 설명해줬어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연기가 방바닥 밑에 통로를 지나면서 구들장을 데우고 그 열이 방 바닥 전체로 전달되는 원리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현대식 온돌은 이런 원리를 그대로 살리면서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게 어색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의자에 앉아서 생활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으니 너무 포근하고 편안했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고 TV를 보고 심지어 식사까지 하게 됐어요. 수민이 가족들은 저녁이면 다 같이 거실 바닥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국에서는 각자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바닥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랫목과 윗목 이야기였어요. 예전에는 아랫목이 가장 따뜻해서 어르신들이 주로 그곳에서 주무셨다고 해요. 이런 공간 구분에서도 어른을 공경하는 한국 문화가 드러난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죠. 수민이 어머님은 저에게 전통 방식대로 이불을 깔아주셨어요. 도톰한 이불을 따뜻한 바닥 위에 펴고 누웠을 때의 그 포근함이란 마치 엄마 품속에 안긴 것처럼 따뜻하고 아늑했답니다. 처음으로 침대가 그립지 않은 밤이었어요. 이제는 의자보다 바닥이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답니다. 주말이 되자 수민이와 수민이 어머님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처음 찜질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평범한 목욕탕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곧 알게 됐답니다. 찜질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수민이는 이곳이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휴식 문화 공간이라고 설명해줬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거대한 휴식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양한 온돌방이었답니다. 황토방, 소금방, 맥반석방 각각의 방이 다른 온도와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수민이가 하나씩 체험해보자고 했을 때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황토방에 들어가 앉아있으니 몸속 깊은 곳부터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수민이 어머님께서는 저를 위해 특별한 체험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세신이라고 하는 때밀기였죠.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때를 미는 게 낯설고 민망했거든요. 하지만 해보니 정말 놀라웠답니다. 오래된 각질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때를 밀면서 수민이 어머님은 한국의 목욕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님들이 자녀들의 때를 밀어주면서 스킨십도 하고 대화도 나누며 더욱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왜 한국에서 이런 문화가 발달했는지 이해가 됐죠. 때밀기가 끝나고 나서는 다 같이 휴식 공간으로 갔어요. 따뜻한 바닥에 앉아서 미역국을 먹으며 삶은 계란도 까먹었죠. 처음에는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게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주변의 광경이었어요.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엄마들이 아이들의 등을 밀어주고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면서 간식을 나눠 먹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찜질방에서의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저는 결심했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때 때밀이 수건을 사가기로 말이죠. 비록 찜질방은 없지만 적어도 이 느낌만큼은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수민이는 한국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찜질방에 온다고 했어요.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찜질방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특별한 공간이니까요. 그날 저녁 찜질방에서 나올 때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피부도 새살이 돋은 것처럼 부드러워졌고 온몸이 나른하면서도 상쾌했죠. 수민이 어머님께서는 이게 바로 찜질방의 맛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찜질방에서 특히 좋았던 건 시간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휴대폰도 두고 오고 시계도 없이 그저 몸이 이끄는 대로 쉬다 보니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찜질을 끝내고 저는 수민이와 함께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냈어요. 수민이가 서울의 여러 명소들을 소개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경복궁이 특히 인상적이었답니다. 처음 궁궐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 웅장함에 넋을 잃었죠. 미국의 건축물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건물들의 조화로운 색감은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색감이었습니다. 궁궐 지붕 위의 용마루와 처마의 곡선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수민이는 이런 건축 양식에도 한국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설명해줬답니다. 인사동도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전통 찻집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거닐고 현대적인 카페와 갤러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신기했죠. 특히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한국의 도자기며 목공예품이며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답니다. 북촌 한옥마을도 걸어보았는데 옛날 한국인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니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죠. 한옥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도 끝이 나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바닥이 너무 차갑다는 것이었죠. 라디에이터를 틀어도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예전에 샀던 전기장판을 깔아봤지만 한국의 온돌만큼 따뜻하지는 않았답니다. 전기장판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그리움만 더 커지게 만들었어요. 대학 기숙사로 옮길 때는 꼭 전기장판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적어도 이것만큼은 한국의 따뜻함을 기억하게 해주니까요. 친구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아무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닥 난방이 그렇게 좋다고 해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롱패딩을 보고도 다들 비웃었죠. 하지만 한번 입어보더니 친구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기하게도 우리 동네에 롱패딩 유행이 시작됐답니다. 1명, 2명 따라 입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많은 친구들이 롱패딩을 입고 다니게 됐어요. 몸은 따뜻했지만 한국에서 느낀 그 특별한 따뜻함은 여전히 그리웠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수민이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자주 그때를 떠올려요. 온돌방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던 순간들, 찜질방에서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함께했던 따뜻한 정이 너무나 그립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 그 자체였어요. 바닥에 앉아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잠을 자는 문화. 그 속에는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식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해요.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고 전기장판 위에서 잠을 자고 한국 음식도 자주 해먹곤 하죠.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온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따뜻함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온정이었답니다. 친구들은 제가 왜 이렇게 한국에 빠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장소라는 걸요. 그곳에서 배운 따뜻함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처음 기숙사의 짐을 풀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선택한 전공은 건축학과였답니다. 어릴 적 피겨스케이팅의 꿈을 접고 난 뒤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가 바로 건축이었죠. 다양한 건축 양식과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서 무한한 흥미를 느꼈답니다. 아직은 새내기라 건물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설계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걸 배우기 위해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기숙사에 들어갈 때 제가 가장 먼저 챙긴 건 전기장판이었죠.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을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1학년 첫 학기 수강 신청에서 가장 기대됐던 건 아시아의 건축 역사 수업이었어요. 수강 신청 당일 인터넷이 느려질까봐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다렸죠. 다행히 원하던 수업을 신청할 수 있었답니다. 수업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전통 건축을 다뤘어요. 모든 내용이 흥미로웠지만 특히 한국 건축 파트에서는 제 마음이 더욱 설렜답니다. 직접 경험했던 온돌과 한옥에 대해 배우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중간고사 발표 주제로 저는 한국의 전통 건축을 선택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지붕선부터 한옥의 아름다운 처마까지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한국 건축의 특징을 소개했죠. 특히 온돌 시스템에 대해 발표할 때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어서 더욱 자신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 발표를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셨어요. 단순히 건축적 특징만 설명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까지 잘 표현했다고 칭찬해 주셨죠. 덕분에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다른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친구들이 한국 건축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특히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실제로 체험한 경험을 들려주니 모두가 굉장히 궁금해했죠. 한옥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배우면서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한옥의 구조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했던 한국인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요. 온돌 역시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과학적인 해결책이면서도
가족이 함께 모여 온기를 나누는 문화적 의미도 담고 있었죠. 이제는 캠퍼스를 걸으면서도 건물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현대 건축물 속에서도 전통의 흔적을 찾아보게 되고 새로운 건물을 볼 때마다 한국의 건축 요소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곤 한답니다. 밤늦게 기숙사에서 공부할 때면 전기장판의 따뜻함이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요. 교과서에 나오는 한옥 사진을 보면서 북촌에서 걸었던 골목길이 생각나고 온돌 시스템 도면을 그리면서 수민이네 집에서 느꼈던 포근함이 떠오르죠. 앞으로 제가 어떤 건축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 건축의 철학과 아름다움을 제 작품 속에 담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직접 설계한 건물에서 사람들이 한국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요. 드디어 방학이 되어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집에 오니 곳곳이 낡은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침 부모님도 집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계셨죠. 건축학도가 된 저는 이번 기회에 실전 경험도 쌓을 겸 직접 여러 업체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문득 생각이 났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부모님을 위해 한국의 온도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고요.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식 온도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수소문 끝에 한인 커뮤니티에서 태민 사장님을 소개받을 수 있었죠. 태민 사장님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믿음이 갔어요. 한국에서 20년 넘게 온돌 시공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오신 분이더라고요. 견적도 합리적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의 매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도대체 집을 왜 이렇게 다 뜯어내니? 한국에서 뭘 배워와서 이러는 거야? 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죠. 3일이면 끝난다는 말에도 도무지 믿지 못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태민 사장님과 시공팀의 손길은 정말 빨랐답니다. 미국에서는 한 달은 걸릴 공사를 단 3일 만에 끝내셨어요. 바닥을 뜯고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고 마감 공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부모님도 그 속도와 꼼꼼함에 감탄하셨어요. 공사가 끝나고 처음 보일러를 틀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차가웠던 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자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발을 대보시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셨죠. 태민 사장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원 한켠에 작은 아궁이까지 만들어주셨답니다. 가끔 한국 음식도 해먹고 누룽지도 구워 드세요라며 사용법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아궁이 사용이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불도 자주 꺼지고 연기도 잘 빠지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답니다. 언젠가는 꼭 뜨끈뜨끈한 솥밥을 지어내겠다는 목표로요. 이제 부모님은 매일 밤 따뜻한 바닥에서 주무세요. 어머니는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고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졌다며 농담을 하셨죠. 태민 사장님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가끔 들르셔서 상태를 점검해 주세요. 그때마다 손수 담그신 김치도 가져다 주시고 한국의 이야기도 들려주시죠. 덕분에 우리 집은 작은 한국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특히 주말이면 온 가족이 따뜻한 바닥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풍경이죠. 한국의 온돌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따뜻한 시간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국의 온돌 문화는 에밀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피겨스케이팅으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이 이제는 그녀의 꿈이자 미래가 되었죠.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서 한국의 온돌은 가족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특별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에밀리의 집에서는 매일 밤 온돌방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정원의 아궁이에서는 한국 음식 냄새가 솔솔 피어오릅니다. 추운 미국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의 따뜻한 정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에밀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의 온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길 바라며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